지진 피해로 고통을 겪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는데 불교계 온정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땅 인도를 43일간 도보 순례하는 생활결사 인도 순례단의 여정이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순례단의 누적 이동거리가 100km를 넘어섰습니다. 생활결사 인도 만행을 외호하는 현지의 BBS 불교 방송의 1차 순례단도 부처님 발자취를 따르는 여정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환지본처를 앞두고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월정사를 찾아 봉안이 이뤄질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전북 마이산 탑사가 육군 35사단 신병교육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열어 군포교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진 피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향한 불교계 온정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지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전하려는 인류애는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일 두 차례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3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수십만 명의 이재민은 집을 잃었습니다. 피해 범위가 넓은 탓에 구조와 복구 도움이 절실한 상황. Sadece etkilenen arazi Güney Kore'den daha büyük.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월드머시 코리아가 조계종단이 벌이고 있는 긴급 구호에 동참했습니다. 대표이사 현진 스님은 이사 영조 스님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구호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움을 많이 준 나라는 그렇죠. 그때 네 번째 피해를 가져온 큰 지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아놓은 거 우선 갖다가 그거가 하도 급해가지고 물품을 갖다가 전달을 하려니까 그 시간도 걸리고 해서. 해운대구 대운사도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동참에 나섰습니다. 대운사 주지이자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대운사 4부대 중에 십시일반 모은 구호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불자들이 하루 만에 500만 원을 이렇게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 대운사 불자들과 또 쿠무다 문화재단 소임자들의 또 마음까지 다 모아서 그렇게 오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불교계 언론사인 법보신문은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사무실을 찾아 편집국 직원들이 마련한 181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모아진 이번 특별 기금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를 돕는 긴급 구호 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위와 기아 등 2차 피해와 싸우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는 불교계의 간절한 마음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부처님의 땅 인도를 43일간 도보 순례하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의 여정이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순례단의 누적 이동거리가 100km를 넘겼습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은 어제 하루에만 인도 비하라주 시브람푸르에서 수경지가 있는 바부아까지 26km를 걸었습니다. 인도 델리 공항을 통해 입국한 순례단은 지난 11일 초전법륜지 사르나트에서 열린 입제식으로 본격적인 순례길에 올랐고 엿새 동안 모두 116km를 이동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은 오는 21일 성도지 부다가야에 도착해 기도법회를 갖는 등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열반지 쿠시나가르를 지나 다음 달 23일 시라바스티까지 7대 성지를 순례할 예정입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이 불교 중흥을 위한 4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BBS 불교방송 성지순례단도 상월결사 순례를 응원하며 부처님이 걸었던 전법의 길을 따르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창 극락사 회주 자용스님을 지도법사로 80여 명으로 구성된 BBS 1차 성지순례단은 지난 9일 인도 델리에 도착한 뒤 열흘간의 순례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순례단은
인도와 네팔의 8대 불교 성지이자 부처님의 첫 설법지 인도 사르나트 녹야원,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 보드가야 마하보디사원, 영축산과 열반당, 룸비니 동산 등을 차례로 순례하면서 상월결사 순례 원만 진행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심 있게 많은 분들이 신심을 너무 내어주셔서 저 또한 지도법사로서 기도 열심히 해드렸고요.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늘 함께해서요. BBS 순례단은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영축산에 올라 붓다의 삶과 가르침을 가슴 깊이 되새겼고 부처님 열반성지인 쿠시나가르 열반당에서 부처님 열반상을 친견하고 불법의 상징인 가사를 봉정했습니다. 또 배를 타고 겐지스강을 따라 부처님 전법의 발자취를 되새겼고 금강경에 나오는 겐지스강 모래알, 황하사를 직접 탐방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상월결사의 인도 순례를 응원하기 위해 각 사찰과 불교 단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모두 250여 명의 인도 네팔 순례단을 꾸렸습니다. 오늘 18일부터는 화엄사주지 덕문스님, 안양 선우정사주지 선타스님과 함께하는 2차 성지순례단이 인도 순례길에 나서며 3차 순례단은 3월 16일부터, 4차 순례단은 3월 14일부터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을 외호하는 여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불교계 수건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월정사 환지본처를 앞두고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월정사를 찾아 봉안이 이뤄질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오대산 사고본 실록과 의궤는 오는 10월쯤 월정사가 설립해둔 왕조실록 전시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도에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오대산 월정사는 일제강점기 강탈당했던 오대산 사고본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를 100여 년 만에 되찾아왔습니다. 귀국 후에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해오던 실록과 의궤는 각고의 노력 끝에 올해 월정사로 돌아옵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14일 월정사를 방문해 실록과 의궤 귀환 과정과 준비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최 청장은 월정사가 실록과 의궤를 환수해 온 데 이어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을 국가에 기증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민들 모두가 소중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본을 전시하기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규모의 리모델링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 필요할 거고 예정으로는 제가 10월 안에 이 전시관을 오픈할 예정이고 나머지 이제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내년까지 완료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10월경에는 조선왕조 의궤와 실록을 이곳에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길고도 험난했던 환수와 환지 본처에 대해 소회를 밝히고 실록과 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성원해준 강원 도민과 국민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물관을 넘겨받은 문화재청은 앞으로 실록과 의궤를 전시할 공간을 정비하고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를 다시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 우리가 준비하고 개관한 이 박물관이 이 지역 문화의 어떤 중심이 되고 널리 이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2006년과 2011년 귀국한 지 17년 만에 영원히 제자리를 찾게 된 오대산 사고본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는 오는 10월 오대산으로 돌아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조계종이 펼치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에 종단 원로 스님들이 앞장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옥수동 미타사 비구니 원로 명수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기금 3천만 원을 전달하며 30년 전쯤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쓰러진 부처님을 보며 가졌던 걱정이 이제서야 풀렸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단의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 소식을 듣고 50년가량 납부해 만기가 돌아온 보험금을 찾아 기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이르면 내년 후반기에 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을 것 같다며 입불 현장에 명수 스님을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올해 종단 장학승으로 선발된 스님들에게 학업과 함께 전법 포교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동국대 선우 스님과 중앙승가대 덕엄 스님, 일본 고마자와대 수진 스님 등 모두 13명의 스님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들에게 출가자 감소와 포교의 어려움이 커진 중차대한 시기에 전법 포교로 한국 불교를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등록금과 소정의 연구비 등이 지원되는 종단 장학승은 올해 21명이 선발됐고 이 중 13명이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 차기 주지 후보에 서산 서광사 주지이자 조계종 초심 호계 원장인 도신 스님이 추천됐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는 어제 경내 황하루에서 차기 주지 후보 추천을 위한 제56차 임회를 열고 도신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전체 22명의 임회 위원 스님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회에서 방장 다라 우송 대종사는 차기 주지 후보로 도신 스님을 추천했고 위원들은 방장 스님의 뜻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우송대종사는 도신 스님에 대해 경허 만공 스님의 정신을 잘 받들어 덕숭산 대중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공간을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도신 스님은 대중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덕숭 총림 수덕사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임회 의장이신 방장 큰 스님을 비롯해서 수덕사에 있는 선덕 여러 큰 스님 또 지금 주지 스님께서 이렇게 좀 추천을 좀 해주셔서 소임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 어른 스님들 잘 모시고 또 이제 수덕사는 원래 또 이제 선가의 집안이니까 그 선가의 집안답게 여러 대중들 잘 모시고 또 선풍도 잘 드날리면서 그렇게 그 덕숭산 소임을 잘 맡도록 하고 큰 스님들 시봉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도신 스님은 1978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2000년 송강사에서 법룡 스님을 계사로 9조계를 수지했습니다. 이어 제10호계위원과 초심호계위원, 제16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초심호계원장과 덕숭 총림 수덕사 성보박물관장, 서산 서광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입적한 대만 불광산사 창건주 성운 스님 연결식에 맞춰 조계종 조문단이 불광산사를 공식 방문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스님과 조계종 국제전법단장 정범스님,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스님, 홍법사주지 심산스님은 지난 12일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이튿날 거행된 연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연결식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전 9시 불광산 운거루에서 5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비구니 회장 본각스님은 대만 불광산사 주지스님과 함께한 자리에서 성운 스님은 비구니 승단을 자비롭게 잘 감싸 안아 주셨던 분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가 중앙스가대학교에 있을 때 저와 30명의 학인을 불광산사 전분원에 초대하셔서 앞으로 한국 불교를 어떻게 우리가 또는 국제 불교를 대만 불교를 어떻게 잘 진주고 갈까를 거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성운 스님은 1967년 대만 가오슝의 불광산사를 창건해 세계적인 도량으로 키워냈으며 달라이라마 틱나탕과 함께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로 꼽혀온 인물입니다. 전북 마이산탑사가 육군 35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들과 기관병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열어 군포교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5계를 받은 병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희 수계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향했습니다. 35사단 호국 충경사 법당을 가득 메운 300여 명의 병사들이 5계를 지키며
청년불자로 당당히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수계법회는 불법성 삼보를 청하는 청성과 수계법사를 청하는 청사, 계사가 수계대중을 인도하는 계도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단장 오혁재 소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배우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법회를 하면서 다 같이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전주 천지사 주지 현진 스님, 호국 충경사 주지 각담 스님은 병사들에게 연비를 하고 불자로서의 새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연비를 마치고 법명이 새겨진 수계첩을 받은 병사들은 삼보에 귀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남은 훈련병 기간 그리고 군생활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면서 좋은 군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군생활이 뭐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는데 수계받은 거 지금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잘 지키면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서 군복무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계법회에 이어 병사들은 마이산탑사 붓다봉사단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준비한 간식 등을 즐기며 흥겨운 휴일 한때를 보냈습니다. 특히 흥겨운 댄스 공연이 펼쳐지자 법당안은 박수와 환호로 들썩이고 병사들의 댄스 배틀과 노래 경연은 영하의 날씨를 후끈 달궜습니다. 장병들이 오늘 수계법회와 위문 공연을 잘 마치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군대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지역 포교뿐 아니라 군 포교 등의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는 태고종 전북교구와 마이산 탑사. 이번에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힘든 훈련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심신을 달래며 불심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동국대학교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사업의 출발을 알렸던 포항 원법사가 최초로 2기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어제 본관 건학위원장실에서 제33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경북 출신 학생 13명에게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2기 원법사 장학생들은 받은 장학금 가운데 매달 1만 원씩을 원법사에 재기부하는 선순환 캠페인에 동참해 3기 장학금 마련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동관 스님은 원법사의 첫 길잡이가 잘 이어져 지역 미래불자 장학금이 동국대 가장 권위 있는 장학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2기를 넘어 매년 관심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은 앞으로도 전국 사찰의 참여가 이어져 불교 중흥의 견인차가 되길 바라며 장학생들이 모두 꿈을 이뤄 성공의 아이콘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여식에 함께한 전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도 동국의 동문으로 함께한다는 건 대단히 큰 인연으로 모두 노력하면 반드시 국가, 나아가 세계를 주름잡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승 활동에 앞장서온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협회 신임 이사장에 이근복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건교수가 선출됐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번화장인 이근복 이사장은 우리 전통문화가 국민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협회의 이사장 유치임식이 한국문화재재단 풍류극장에서 열렸습니다. 협회를 설립한 최기영 전 이사장은 공로패를 받으며 협회 지휘봉을 신임 이사장에게 넘겼습니다. 이사장직을 내려놓는 아쉬움과 새로운 시작의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력이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발휘해서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재로 발돋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조금씩 노력해서 기예능협회를 아주 보람있게 발전시켜 주셨으면.
신임 이사장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1호 번화장 보유자인 이근복 한국전통문화대학원 객원교수가 추대됐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이근복 이사장은 문화유산의 지킴이로서 적극적인 전승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전승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사장은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협회 명예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방화로 소실된 국보 숭례문 복구에도 큰 힘을 보탰고 2015년에는 전국 천여 곳의 문화재 보수 수리에 참여한 공로로 은관 문화훈장을 수훈했습니다. 이번 이 취임식에는 한국사찰림연구소 상임고문 종수 스님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협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류의 원조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야말로 오늘날의 한류가 있게 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또 무형의 자산이 더 어떤 가치를 발휘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대금산조 이생강 선생과 가야금산조 양승희 선생 등 인간문화재의 공연이 이어지며 취임식 분위기는 흥겨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협회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존 전승 활동을 돕기 위해 2011년 창립해 현재 2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전통을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제가 우리 그 전통에 쉽게 해서 창이라든지 조금 전에 한 가야금이라든지 검은구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을 해가지고 산사음악회를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가만히 들으니까 괜찮죠. 무형문화재들이 이게 불상도 갖고 단청도 하고 무형문화재는 전통을 이어서 이렇게 후배들한테 전수시키는 거 우리가 남겨줘야 하기 때문에 이근복 이사장은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살아있는 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전통기법의 보존을 위해 후학 양성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이상으로 2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